여러분, 제 손에 들린 이 붉은 만년필로 저는 35년간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북한 해군 잠수함을 탈취해 동해를 건너는 그 순간 딸이 아기를 낳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선 어뢰가 날아오고 폭내가 터지고 총알이 빗발치는데 말이죠. 제 가방 속엔 김정일이 직접 명령한 처형 녹음 테이프 9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영원히 지워지는 겁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 같은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모두 무료이니 부담 없이 응원 감사드립니다. 제 손에 들린 이 붉은 만년필, 35년간 이 펜으로 저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죽인 사람이 제 딸의 약혼자 어머니였다는 걸, 그것도 김정일이 직접 명령한 살인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건 불과 6개월 전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서울입니다. 하나원이라는 탈북자 정착시설이죠. 하지만 제 머릿속엔 아직도 그날 밤이 생생합니다. 2019년 12월 12일 밤 11시 30분. 평양이 아닌 원산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노동신문 편집국장이었어요. 58살. 여성으로는 최초였죠. 김정은 동지께서 직접 하사하신 원산 송도원 구역의 복층 주택에서 살았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집이었어요. 당시엔 영광이라고 생각했죠. 그날 밤 딸 수진이가 조사에서 풀려온 지 이틀째였습니다. 수진이는 28살 외교부 통역관이었어요. 창백한 얼굴로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죠. 저는 불안했습니다. 왜 우리 딸을 조사했을까? 밤 11시쯤 수진이가 잠든 걸 확인하고 서재로 갔어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책장 뒤쪽에서 희미한 빛이 반짝였거든요. 가까이 가서 보니 렌즈였습니다. 아주 작은 카메라 렌즈. 벽과 책장 사이 틈에 숨겨져 있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이 집에 감시 카메라가 있다고? 공포가 밀려왔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렌즈를 발견하고 나서 자세히 보니 책장 아래 바닥 틈이 미세하게 벌어져 있었어요. 마루판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아래 금고가 있었어요. 작은 철제 금고. 자물쇠는 없었습니다. 열었어요. 그 안에 든 것들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낡은 서류 뭉치가 있었어요. 제일 위에 있던 문서에는 붉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최고 기밀, 제거 대상자 명단, 1985년, 김정일의 친필 서명이 선명했어요. 명단을 펼쳤습니다. 17개의 이름, 그중 세 번째 이름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리선희, 외교부 차관급 간부, 즉시 처형, 증거인멸. 리선희, 제가 35년 전에 기사를 써서 죽인 그 여자. 그런데 왜 이 서류가 제 집 금고에? 손을 뻗어 다른 물건을 꺼냈습니다. 카세트 테이프 9개. 낡은 손이 녹음기도 있었어요. 첫 번째 테이프를 녹음기에 넣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잡음이 흐르다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리선희를 즉시 제거하라. 남조선과 접촉했다는 증거를 만들어라. 그 여자 자식은 고아원으로 보내고. 김정일의 목소리였습니다. 생생했어요. 이건 사형 명령이었어요. 증거 조작 지시까지. 손이 떨려서 녹음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리선희 동무는 억울하게 죽은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살인에 동조한 거였죠. 그 여자 자식은 고아원으로.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장모님, 그게 바로 저 얘기입니다.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민수가 서재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수진이 약혼자.
보이성 출신이라던 그 청년. 민수야, 언제부터? 처음부터 보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금고를 여는 순간부터요. 민수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제 어머니 이름이 리선입니다. 1985년에 처형당했죠. 저는 그때 5살이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너는? 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18년 동안 장모님을 찾았어요. 복수하려고요. 민수가 녹음기를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장모님도 김정일의 도구였다는 걸요. 진짜 살인자는 따로 있었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수야, 미안하다. 정말 몰랐어. 나도 명령을 따른 것뿐이었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모님과 수진이를 살리려고 합니다. 민수가 금고를 봤어요. 이 증거들을 들고 우리 남쪽으로 가야 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김정일 정권의 살인을 세상에 폭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방법이 있습니다. 위험하지만요. 민수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멀리 원산 앞바다가 보였어요. 그리고 해안가에 있는 거대한 시설. 저기 해군 기지가 보이시죠? 거기 퇴역 잠수함 한 척이 있습니다. 우리가 탈 배예요. 잠수함? 민수의 말에 저는 멍하니 바다를 봤습니다. 원산 앞바다엔 해군 기지가 있었어요. 거대한 시멘트 건물들과 부두, 그리고 회색 군함들이 보였죠. 민수야, 잠수함을 탈취한다고? 그게 가능한 일이니? 가능하게 만들어야죠. 민수가 서재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장모님, 먼저 진실부터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제 정체에 대해서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너, 정말 보이성이었구나. 네. 국가보이성 구국 소속입니다. 계급은 소자였어요. 민수가 품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붉은 표지에 국가보이성 마크가 찍혀 있었죠. 사진 속 민수는 군복을 입고 있었어요. 구국이요? 네. 구국은 내부 숙청 전문 부서입니다. 당 간부들을 감시하고 조사하죠. 숨이 막혔습니다. 구국. 그 이름만 들어도 평양 간부들이 떨던 곳이었어요. 그럼 너는 처음부터 우리를 감시하려고? 네. 4년 전부터였습니다. 민수가 창밖을 봤어요. 1985년 김정일 동지는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처형 집행에 관여한 모든 언론인과 그 가족을 영구 감시하라고요. 뭐라고? 장모님은 리선이 동무 기사를 썼습니다. 그 순간부터 장모님은 평생 감시 대상이 된 거예요. 손이 떨렸습니다. 35년 동안 저를 감시했다고? 이 집도 그래서 하사받은 겁니다. 감시하기 좋은 곳이니까요. 민수가 거실을 가리켰어요. 천장에 카메라가 3개 더 있습니다. 침실에 2개, 부엌에 1개. 모든 대화가 녹음됩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우리가 나눈 모든 대화를, 네, 전부 보이성 본부로 전송됩니다. 실시간으로요. 민수가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이 집 지하에 통신 장비실이 있어요. 군사용 암호 통신 장비가 숨겨져 있죠. 지하에? 나는 몰랐는데. 당연히 모르셔야 했죠. 장모님 모르게 설치한 거니까요. 민수가 서재 책장을 밀었습니다. 책장이 옆으로 움직이더니 벽에 작은 문이 나타났어요. 여기 계단이 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죠. 좁은 계단이었어요. 민수를 따라 내려갔습니다. 40여 개 계단을 내려가니 철문이 나왔죠. 민수가 암호를 눌렀습니다. 삐삐삐. 철문이 열렸어요. 안은 작은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벽면 가득 장비들이 있었어요. 깜빡이는 불빛, 모니터 6개,
각종 전선들. 이게 뭐니? 군 통신 중계 시스템입니다. 원산 해군기지와 직접 연결돼 있어요. 모니터를 봤습니다. 화면엔 우리 집 내부가 보였어요. 거실, 침실, 부엌. 모든 게 찍히고 있었죠. 저 모니터엔 뭐가? 주변 감시 요원들 위치입니다. 민수가 다른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지도가 떠 있었습니다. 우리 집을 중심으로 붉은 점들이 찍혀 있었죠. 저 점 하나하나가 보위부 요원입니다. 총 12명, 300m 반경에 배치돼 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집 밖으로 나가는 순간 즉시 보고됩니다. 어디 가는지, 누구 만나는지 전부요. 힘이 쭉 빠졌어요. 우리는 완전히 포위당해 있었던 거예요. 민수야, 그럼 어떻게 탈출해? 불가능하잖아. 방법이 있습니다. 민수가 다른 모니터를 켰어요. 원산 해군기지 내부 지도가 나왔습니다. 여기가 3번 부두입니다. 퇴역 잠수함 세척이 정박돼 있어요. 로미오급 구형 잠수함이죠. 그게 작동하니? 한 척만 작동합니다. 나머지는 고철이고요. 작동하는 한 척은 가끔 훈련용으로 씁니다. 화면을 확대했어요. 잠수함이 보였습니다. 길이가 50m쯤 돼 보였죠. 저걸 타고 남쪽으로 가자는 거니? 네. 동해를 통해 NLL을 넘는 겁니다. 하지만 경비가 해군 특수부대 70명이 기지를 지킵니다. 경비정 5척, 미그 29 전투기 2대도 대기 중이고요. 숫자를 듣는 순간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그럼 불가능하잖아. 한 가지 기회가 있습니다. 민수가 달력을 가리켰습니다. 12월 18일, 나흘 후입니다. 김정은 동지가 원산 시찰을 오십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 김정은 동지 경호에 모든 병력이 집중됩니다. 해군기지 경비 병력 절반이 경호 임무로 차출되죠. 그 틈을 노리는 겁니다. 민수가 시간표를 보여줬어요. 오후 3시 김정은 동지가 송도원 해안 시찰, 오후 4시 원산 비행장 이동. 이 1시간 동안 기지 경비가 가장 약해집니다. 그래도 35명이나 제 동료들이 돕습니다. 동료? 구국에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5명입니다. 모두 가족이 숙청당했죠. 민수가 사진을 꺼냈습니다. 군복 입은 남자들 5명이 찍혀 있었어요. 이들이 내부에서 협조합니다. 경비 시스템 끄고 잠수함 연료 채우고 출항 허가 위조하고 조금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럼 우리는 언제 움직이니? 12월 17일 밤 11시. 하루 전날 밤입니다. 왜 하루 전에? 김정은 동지 오시기 전날 밤이 가장 혼란스럽습니다. 경호 준비로 모두 정신없거든요. 민수가 지하실 구석을 가리켰어요. 저기 군복 세벌이 있습니다. 장모님과 수진이 것도요. 해군 장교 계급장 달린 옷입니다. 옷을 봤어요. 정말 해군 군복이었습니다. 이걸 입고 기지에 들어간다고? 네. 제 신분증으로 출입증 3개를 위조했습니다. 장모님은 대좌, 수진이는 소자로 변장하는 겁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위험했지만 유일한 방법 같았죠. 민수야, 근데 수진이는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그때 위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야, 어머니, 어디 계세요? 수진이 목소리였어요. 민수와 저는 급히 지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수진이가 거실에 서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수진아, 괜찮니? 어머니,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수진이가 배를 만졌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2달 됐어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미안해요. 말씀 못 드리고. 민수가 수진이를 안았어요. 괜찮아.
우리가 지킬 거야.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임신부가 잠수함을 타고 동해를 건넌다고? 민수야, 수진이 상태로 가능하겠어? 가능하게 만들어야죠. 여기 남으면 수진이도 아기도 위험합니다. 민수가 맞았어요. 보이부는 이미 수진이를 조사했습니다. 곧 다시 끌려갈 거예요. 좋아. 우리 셋이서 나가자.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갈게요. 우리 아기 위해서라도. 민수가 시계를 봤어요. 지금부터 나흘입니다. 12월 17일 밤 11시. 그 전까지 평소처럼 생활하세요. 의심받으면 안 됩니다. 알았어. 그리고 이것들 챙기세요. 민수가 금고 속 서류와 테이프를 가리켰습니다. 김정일 증거물들입니다. 반드시 가져가야 해요. 이게 우리 보험이에요. 저는 붉은 만년필을 받습니다. 35년간 들고 다닌 그 펜. 이것도 가져갈게. 왜요? 증인이니까. 내가 지은 죄의 증인.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밖에서 바람소리가 들렸어요. 원산 앞바다에서 불어오는 찬바람. 나흘 후면 우리는 저 바다를 건널 겁니다. 죽느냐 사느냐.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12월 13일 아침이었습니다. 탈출까지 나흘 남았죠. 저는 서재에 앉아 금고 속 서류들을 하나하나 꺼내 확인했어요. 첫 번째 뭉치는 처형 명령서였습니다. 총 17건. 모두 김정일의 친필 서명이 찍혀 있었죠. 첫 장을 펼쳤어요. 1983년 7월 21일. 박철수,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죄목 수정주의 발언. 처형 방법 총살. 가족 처리 정치범 수용소 이송. 손이 떨렸습니다. 박철수 동무. 알던 사람이었어요. 45살에 갑자기 사라졌었죠. 두 번째 장. 1984년 3월 9일. 김영희. 평양 제1병원 의사. 죄목 외국 서적 소지. 처형 방법 교수형. 세 번째 장. 리선이 동무였습니다. 17개 이름을 다 읽는데 30분이 걸렸어요. 모두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5명의 기사를 제가 썼었어요. 서류를 내려놓고 테이프를 봤습니다. 손이 카세트 9개. 낡았지만 보관 상태는 좋았어요. 두 번째 테이프를 녹음기에 넣었습니다. 김정일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박철수를 제거하라. 가족은 요덕 15호 관리소로 보내라. 자식 둘은 각각 다른 수용소로 보내고 서로 만나지 못하게 하라. 잔인했습니다. 가족까지 흩어놓으라니. 세 번째 테이프. 리선이 건은 언론을 통해 처리한다. 노동신문에 일면 기사로 내보내라. 담당 기자는 리명희가 적당하다. 여자가 여자를 처리하는 게 상징적이지 않은가.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지목당한 순간이었어요. 김정일이 직접 제 이름을 말했던 거예요. 네 번째 테이프부터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핵무기 개발을 서둘러라. 영변시설 확장하고 우라늄 농축시설 3개를 더 지어라. 비용은 인민들 배급 삭감해서 충당하라. 다섯 번째 테이프. 아사자가 10만 명 넘었다고? 문제없다. 핵무기만 완성하면 된다. 굶어 죽는 인민보다 핵이 중요하다. 여섯 번째 테이프. 남조선의 공작원 200명을 침투시켰다. 목표는 주요 시설 폭파와 혼란 조성이다. 실패하면 자폭하도록 교육시켜라. 손이 떨려서 녹음기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이건 단순한 숙청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전쟁 범죄였어요. 일곱 번째 테이프. 일본인 납치를 계속하라. 현재 73명을 확보했다. 더 필요하다. 특히 기술자들을 노려라. 여덟 번째. 위조 달러를 찍어내라. 월 300만 달러 목표다.
이걸로 무기를 사들인다. 9번째 테이프가 제일 끔찍했습니다. 화학 무기 실험을 시작한다. 실험 대상은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로 한다. 효과를 정확히 측정하라. 녹음기를 끄는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뭘 듣고 계세요? 수진이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었죠. 수진아, 이건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수진이가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어머니, 우리가 믿었던 게 이런 거였어요? 수진이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앉아. 싫어요. 어떻게 앉아 있어요? 저 목소리, 저 말들. 수진이가 주저앉았어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섬기던 분이 저렇게 끔찍한 사람이었다니. 저도 딸 옆에 앉았습니다. 안아줬어요. 수진아, 이제 알았으니 됐어. 우리가 빠져나가는 거야. 근데 어머니, 저 때문에. 뭐가 내 때문이니? 사흘 전 조사받았잖아요. 그때 저한테 물었어요. 수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죠. 정훈 오빠 얘기를. 정훈이가 누구니? 15년 전에 사귀던 사람이요. 외교관이었어요. 민수가 그 얘기를 했었죠. 수진이의 옛 남자친구. 그 사람이 탈북했다고 들었는데. 네. 1999년에 중국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한 달 전에 전화가 왔어요. 중국에서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전화를? 너한테? 네. 직장 전화로 걸려왔어요. 목소리만 들었어요. 30초도 안 됐어요. 뭐라고 하던? 수진아, 나야. 잘 지내? 그것만 물어봤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끊었어요. 그걸 보이부가 알았구나. 네. 통화 기록이 남았나 봐요. 그래서 조사받은 거예요. 수진이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임신한 것도 알았어요. 조사받을 때 말이에요. 뭐라고? 임신 사실을 어떻게 숨겼냐고 추궁했어요. 아기 아버지가 누구냐고. 그래서 뭐라고 했어? 민수 오빠라고 했죠. 근데 안 믿더라고요. 이제 상황이 이해됐습니다. 보이부는 수진이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탈북자와 접촉했고 임신까지 했으니까요. 수진아, 그래서 그날 손목을.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서웠어요. 저 때문에 어머니까지 위험해질까봐. 딸을 꽉 안았습니다. 바보야.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그때 민수가 들어왔어요.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장모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니? 방금 본부에서 연락 왔어요. 내일 오전 9시 장모님과 수진이 재소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재소한? 벌써? 네. 더 기다릴 수 없습니다. 오늘 밤 출발해야 해요. 오늘 밤 준비는 됐습니다. 동료들이 다 해뒀어요. 민수가 시계를 봤어요. 지금 오후 2시입니다. 밤 11시까지 9시간.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저녁 먹고 TV 보고 잠자리 준비하는 척 하세요. 그리고 밤 10시 30분 제가 차 가지고 올게요. 뒷문으로 나오세요. 군복은 차에 준비돼 있습니다. 민수가 금고를 가리켰습니다. 증거물들 챙기세요. 서류, 테이프, 전부요. 가방 하나에 넣으세요. 저는 서류 뭉치를 봤어요. 17명의 이름, 9개의 테이프, 그리고 붉은 만년필. 알았어. 다 챙길게. 수진이가 민수를 봤습니다. 오빠, 우리 진짜 살 수 있을까요? 민수가 수진이 손을 잡았어요. 살아야지. 우리 아기 위해서라도. 창밖을 봤습니다. 원산 앞바다가 보였어요. 잔잔해 보였지만
오늘 밤엔 저 바다를 건너야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서류를 가방에 넣기 시작했어요.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이건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김정일 정권의 살인을 증명하는 유일한 물증이었죠. 이걸 들고 남쪽으로 가야 했습니다. 반드시. 오후 3시 민수가 떠나고 저와 수진이는 집에 남았습니다. 평소처럼 행동해야 했어요. 어머니, 저녁 뭐 해드릴까요? 수진이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김치찌개 해줘. 내가 좋아하는 거. 천장을 봤어요. 저 어딘가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릴 찍고 있겠죠. 평범하게 자연스럽게 행동해야 했어요. 오후 4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여보세요. 리명희 동무 편집국 최 부국장입니다. 직장에서 온 전화였어요. 아, 최 동무. 무슨 일이요? 내일 오전 회의가 있습니다. 꼭 참석하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내일 오전. 하지만 내일 우린 여기 없을 겁니다. 오후 6시 저녁을 먹었어요. 김치찌개와 밥. 수진이가 만든 음식이었죠. 맛있다, 수진아. 감사합니다, 어머니. 평범한 저녁 식사. 하지만 이게 이 집에서의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오후 7시 TV를 켰어요. 뉴스가 나왔습니다. 경애하는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께서 내일 원산 지구를 현지 지도하십니다. 김정은 얼굴이 화면에 가득 찼어요. 내일 원산에 온다는 뉴스. 민수가 말한 그 시찰이었죠. 원산 해안 개발 현황을 점검하시고 인민들을 위한 관광시설을 돌아보실 예정입니다.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손이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9시 수진이가 방으로 들어갔어요. 잠자리 준비하는 척이었죠. 저는 서재로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금고를 확인했어요. 서류 17건, 테이프 9개, 모두 가방에 넣었습니다. 작은 검은 가방이었어요. 겉보기엔 평범한 서류 가방 같았죠. 그리고 붉은 만년필. 책상 서랍에서 꺼냈습니다. 35년. 이 펜으로 수천 개의 문장을 지웠어요. 진실을 가렸고 사람을 죽였죠. 펜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제 이 펜은 증인이 될 겁니다. 밤 10시 군복으로 갈아입었어요. 민수가 어제 준비해둔 해군 장교 복장이었죠. 대좌 계급장이 달려 있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58년 인생에서 군복은 처음 입어봤어요. 수진이도 군복을 입었습니다. 소자 계급장. 배가 불러서 단추가 잘 안 채워졌어요. 어머니, 이상하지 않아요? 괜찮아. 겨울 외투 입으면 안 보여. 밤 10시 30분. 뒷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차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였습니다. 검은색 군용 지프. 문을 열고 나갔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빨리 타세요. 민수도 군복을 입고 있었어요. 소령 계급장이었죠. 차에 탔습니다. 뒷좌석에 저와 수진이, 앞좌석에 민수. 출발합니다. 차가 움직였어요. 집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4년 살았던 그곳. 영광의 감옥. 민수야, 경비는? 우회로로 갑니다. 감시가 약한 길이에요. 차는 원산 시내를 벗어나 해안도로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이었어요. 15분쯤 갔을까요? 앞에 검문소가 보였습니다. 검문소다. 걱정 마세요. 제 신분증으로 통과합니다. 차가 멈췄어요. 보초 둘이 다가왔습니다. 신분증. 민수가 군 신분증 3개를 건넸어요. 보초가 손전등으로 비쳤습니다. 저를 봤어요. 수진이를 봤어요.
어디 가십니까? 해군기지입니다. 내일 최고領도자 동지 경호 준비로. 아, 그러십니까? 보초가 신분증을 돌려줬어요. 통과하십시오. 차단기가 올라갔습니다. 차가 지나갔어요.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관문 통과했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2번 더 검문 있어요. 기지 입구에서 1번, 부두 입구에서 1번. 긴장이 풀리지 않았어요. 20분 후 원산 해군기지가 보였습니다. 거대한 철조망과 감시탑. 조명이 환하게 켜져 있었죠. 저기가 기지입니다. 입구에 다가갔어요. 경비병 4명이 서 있었습니다. 정지, 신분증과 출입 허가증. 민수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위조 허가증이었어요. 경비병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오래 걸렸어요. 30초, 1분. 대자동무 어느 부서십니까? 평양 총참모부에서 왔습니다. 내일 경호 점검차. 총참모부. 경비병이 무전기를 들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3번 초소 확인 요청. 무전기에서 잡음이 들렸어요. 3번 초소 통과시켜라. 민수 동료가 답한 거였어요. 알겠습니다. 통과하십시오.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해군기지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기지 안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밤 11시 40분. 대부분의 병력이 숙소에 있었어요. 민수가 차를 천천히 몰았습니다. 해안 쪽으로 향했어요. 저기 보이는 건물들이 병사 숙소입니다. 1000명이 자고 있어요. 거대한 회색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3번 부두가 목표입니다. 저기에 잠수함이 있어요. 앞에 부두가 보였어요. 거대한 크레인과 창고들, 그리고 어둠 속에 잠수함 세척의 그림자. 저기 제일 왼쪽이 우리 배입니다. 가장 큰 잠수함이었어요. 길이가 60m쯤 돼 보였습니다. 차를 부두 입구에 세웠어요. 경비병 2이 다가왔습니다. 여기는 통제구역입니다. 잠수함 점검 왔습니다. 내일 훈련 준비로. 민수가 서류를 보여줬어요. 경비병이 확인했습니다. 통과. 차가 부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수함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거대했습니다. 검은 철제 선체가 달빛에 반짝였죠. 내리세요. 차에서 내렸습니다. 바다 냄새가 났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죠. 민수가 잠수함 쪽으로 걸었습니다. 우리도 따라갔어요. 갑판에 사람이 1명 서 있었습니다. 군복 입은 남자. 민수 동무. 강 동무 준비됐습니까? 네. 연료 가득 채웠습니다. 엔진도 점검했고요. 민수의 동료였어요. 협조자 중 1명. 다른 동무들은 안에 있습니다. 넷이서 시스템 점검 중입니다. 민수가 우리를 봤어요. 올라타세요. 사다리를 타고 잠수함 갑판에 올라갔습니다. 철제 바닥이 차가웠어요. 해치로 들어가세요. 좁은 해치였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내려갔어요. 안은 더 좁았습니다. 복도 폭이 1m도 안 됐어요. 파이프와 전선이 천장에 가득했죠. 함장실로 가세요. 민수를 따라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쇠냄새가 났어요. 함장실에 도착했어요. 작은 방이었습니다. 계기판과 의자가 있었죠. 남자 4이 있었어요. 모두 군복 입고 있었습니다. 소개합니다. 제 동료들입니다. 민수가 1명씩 가리켰어요. 항해사리 동무, 기관장 박동무, 통신병 김동무, 어뢰 담당 최동무.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분들이 장모님과 수진이입니다. 영광입니다. 우리 동무가 말했어요. 출항 준비 완료했습니다. 언제든 출발 가능합니다. 민수가 시계를 봤어요.
자정까지 15분 남았습니다. 자정 정각에 출항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때였어요.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이렌 소리. 무슨 소리지? 민수가 통신실로 뛰어갔어요. 무전기를 켰습니다. 3번 부두, 즉시 봉쇄하라. 탈영 용의자 검거 작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들켰어요? 아직 우릴 찾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어요. 민수가 동료들을 봤어요. 지금 당장 출항합니다. 하지만 밖에 경비정이 뚫고 나가야죠. 민수가 함장 의자에 앉았습니다. 엔진 시동. 기관장이 레버를 당겼어요. 우르릉. 엔진이 켜졌습니다. 잠수함이 떨렸어요. 계류줄 풀어. 갑판에 있던 강동무가 줄을 풀었습니다. 전진. 잠수함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부두를 벗어났습니다.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거기 잠수함. 즉시 정지하라. 확성기 소리였습니다. 정지하지 않으면 발포한다. 민수가 소리쳤어요. 속력 올려. 빨리. 엔진 소리가 커졌습니다. 잠수함이 빨라졌어요. 타타타탕. 총소리였습니다. 갑판에 총알이 맞는 소리가 들렸어요. 강동무. 빨리 들어와. 갑판에 있던 강동무가 해치로 뛰어왔습니다. 그때였어요. 탕. 강동무가 비틀거렸어요. 등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강동무. 민수가 뛰어나갔어요. 강동무를 끌고 해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민수 동무. 미안합니다. 제가. 강동무가 쓰러졌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강동무. 정신 차려. 대답이 없었습니다. 밖에서 총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타타탕, 타타탕. 해치 닫아. 우리 동무가 해치를 닫았습니다. 쾅. 무거운 철문이 닫혔어요. 잠수 준비. 부두를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깊이 30m까지 잠수. 잠수함이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계기판의 숫자가 변했어요. 5m, 10m, 20m, 30m 도달. 물속이었습니다. 조용해졌어요. 강동무 상태 확인해. 수진이가 강동무를 살폈어요. 맥박을 짚었습니다. 고개를 저었어요. 돌아가셨어요. 민수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를 악물었어요. 미안하다, 강동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퍼할 시간이 없었어요. 소나 반응. 통신병이 소리쳤습니다. 경비정 5척이 추격 중입니다. 속력은 시속 40노트. 우리보다 빠릅니다. 방위는 정면과 좌우에서 포위 중입니다. 민수가 침착하게 명령했어요. 깊이 50m까지 더 내려간다. 속력 최대로 50m까지 자망합니다. 잠수함이 더 깊이 들어갔어요.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50m 도달. 동쪽으로 방향 전환. 동해 쪽으로 간다. 알겠습니다. 잠수함이 방향을 틀었어요. 쾅.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수함이 흔들렸어요. 뭐야? 폭레입니다. 경비정이 폭레를 투하했어요. 쾅. 쾅. 연속으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더 가까웠어요. 손상 보고. 선체 이상 없습니다. 계속 전진.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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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발이 계속됐습니다.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어요. 누수 발생. 막아. 박동무가 밸브를 조였습니다. 물이 멈췄어요. 소나 반응 계속됩니다. 경비정 따라붙고 있어요. NLL까지 거리는 60km입니다. 현재 속력으로 얼마나 걸려? 2시간입니다. 2시간. 그동안 버텨야 했어요.
쾅, 쾅. 폭례가 계속 떨어졌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어머니, 수진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괜찮아. 우리 살 거야.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민수야, 이대로 가능하겠어? 가능하게 만들어야죠. 민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리 동무, 지그재그 기동 시작. 폭례 피한다. 알겠습니다. 잠수함이 좌우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쾅! 물기둥이 옆으로 터졌습니다. 쾅! 이번엔 뒤쪽. 잘하고 있어요. 계속. 잠수함은 어둠 속을 헤쳐나갔습니다. 그때 통신병이 소리쳤어요. 새로운 반응. 함정 소리입니다. 경비정이 더 왔어? 아니요, 더 큽니다. 구축함 소리예요.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구축함이 투입됐어. 구축함. 잠수함을 잡기 위한 전문 군함이었어요. 어떻게 해? 계속 간다. 멈추면 죽어. 쾅, 쾅, 쾅. 폭례 공격이 더 강해졌습니다. 수진이가 신음했어요. 아, 어머니. 수진아, 괜찮니? 배가 너무 아파요. 수진이 얼굴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민수야, 수진이가. 민수가 돌아봤어요. 상기가 시작된 것 같아요. 진통이 왔어요. 지금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조산 가능성이. 쾅! 가장 가까운 폭발이었습니다. 잠수함이 크게 흔들렸어요. 불이 꺼졌습니다. 암흑이었어요. 비상전원. 몇 초 후 붉은 불이 켜졌습니다. 손상 보고. 선미 뉴스. 심각합니다. 막아. 밸브가 파손됐어요. 못 막아요. 물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이거 부상한다. 지금 당장. 하지만 수면으로 올라가면 집중 공격받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 부상. 잠수함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40m, 30m, 20m, 수면까지 10m, 충격 준비, 5m, 쾅! 잠수함이 수면을 뚫고 나왔습니다. 밖은 밝았어요. 달빛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엔 북한 군함들이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수면 위는 지옥이었습니다. 북한 경비정 5척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리고 더 멀리 거대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구축함이었죠. 거기 잠수함. 즉시 항복하라. 확성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항복하지 않으면 격침시킨다. 민수가 소리쳤어요. 전속 전진. 동쪽으로. 하지만 선미 누수가. 상관없어. 가. 엔진이 으르렁거렸습니다. 잠수함이 앞으로 나아갔어요. 타타타탕. 기관총 소리였습니다. 총알이 함교를 강타했어요. 불꽃이 튀었습니다. 함 내부로. 모두 들어가. 민수가 마지막으로 해치를 닫았습니다. 다시 잠수. 선미 누수 때문에 위험합니다. 잠수 안 하면 더 위험해. 잠수함이 다시 가라앉았어요. 20m, 30m. 하지만 선미에서 물이 계속 쏟아졌습니다. 펌프 최대 출력. 펌프 작동 중입니다. 쾅, 쾅. 폭례가 다시 떨어졌습니다. 더 많았어요. 10개, 20개. 잠수함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천장에서 파이프가 터졌어요. 증기가 뿜어 나왔습니다. 아! 통신병이 비명을 질렀어요. 화상을 입었습니다. 김동무. 괜찮습니다. 계속하세요.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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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 폭발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공격. 계기판이 깨졌어요. 유리 파편이 튀었습니다. 깊이계 고장. 깊이 모른다고. 추정치로 갑니다.
그때 수진이가 소리쳤어요. 으악! 딸을 봤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다리 사이로 피가 흘렀습니다. 수진아, 어머니, 아기가 나와요. 지금 안 돼, 참아. 못 참아요. 으윽. 수진이가 몸을 웅크렸습니다. 민수야. 수진이가 애를 낳아. 민수가 돌아봤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금은 안 돼. 조금만 참아. 못 참는다니까요. 쾅! 또 폭발이었습니다. 더 세게 흔들렸어요. 어머니, 아파요. 수진이 손을 잡았습니다. 딸의 손이 제 손을 으스러지게 쥐었어요. 박동무, 수진이 좀 봐줘. 기관장이 달려왔습니다. 누워야 합니다. 수진이를 바닥에 눕혔어요. 좁은 복도였습니다. 호흡하세요. 후, 후. 안 돼요. 너무 아파. 밖에서 쾅, 쾅. 폭발이 계속됐습니다. NLL까지 거리 35km. 아직 멀어. 30분 더 가야 합니다. 30분. 수진이가 버틸 수 있을까? 민수야, 수진이가 못 버텨. 조금만 더야. 조금만. 그때 통신병이 소리쳤어요. 구축함이 접근 중입니다. 500m. 속력은 시속 60노트. 빨랐습니다. 우리 2배였어요. 300m, 200m. 어뢰 발사 신호 포착.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네, 어뢰 발사됐습니다. 방위, 정면에서 옵니다. 충돌까지 30초. 긴급 회피, 우현 30도. 잠수함이 급격히 방향을 틀었어요. 수진이가 미끄러졌습니다. 으악! 수진아! 20초, 15초, 10초. 충돌합니다. 깊이 올려. 급부상. 잠수함이 위로 치솟았어요. 5초, 4초, 3초. 쾅! 어뢰가 우리 아래를 지나갔습니다. 폭발음이 멀리서 들렸어요. 피했습니다. 수면 돌파. 다시 수면으로 올라왔습니다. 밖은 여전히 지옥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졌습니다. 저기 불빛이 보입니다. 멀리 새로운 불빛이 보였어요. 북한 함정들과는 다른 빛이었습니다. 저게 뭐야? 함정입니다. 큰 배예요. 망원경으로 봤습니다. 깃발이 보였어요. 태극기. 한국 해군이다. 정말입니까? 저건 구축함이야. 한국 구축함. 희망이 보였습니다. 한국 해군 구축함이 빠르게 다가왔어요. 거대했습니다. 북한 배들보다 훨씬 컸죠. 한국 해군입니다. 북한 함정들은 즉시 후퇴하라. 한국 구축함에서 확성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는 한국 해역이다. 더 이상 침범 시 격침시킨다. 북한 구축함이 멈췄습니다. 경비정들도 멈췄어요. 쾅! 한국 구축함이 경고 사격을 했습니다. 포탄이 북한 배 앞에 떨어졌어요. 물기둥이 솟아올랐습니다. 이것이 최후 경고다. 북한 함정들이 천천히 물러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살았습니다. 어머니, 수진이었습니다. 딸이 몸부림치고 있었어요. 수진아, 조금만 참아. 이제 안전해. 못 참아요. 나와요. 아기가. 박동무가 소리쳤어요. 머리 보여요. 힘주세요. 으윽. 수진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으앙. 아기 울음소리였습니다. 작고 가느다란 울음소리. 나왔어요. 아들입니다. 민수가 달려왔어요. 우리 아들, 우리 민철이. 민수가 아기를 안았습니다. 작은 생명이었어요. 피투성이었지만 살아있었습니다. 으앙, 으앙.
아기가 울었습니다. 수진이가 웃었어요. 눈물 흘리며 웃었습니다. 우리 아들, 살았어. 저도 눈물이 났어요. 수진아, 잘했어. 우리 손자.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거기 잠수함. 한국 해군입니다. 구조하겠습니다. 한국 해군 고속정이 다가왔어요. 몇 명입니까? 민수가 해치를 열고 소리쳤어요. 6명입니다. 임산부 1명, 신생아 1명 포함. 지금 구조합니다. 기다리세요. 밧줄이 던져졌습니다. 한국 해군 대원들이 잠수함으로 건너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임산부 먼저 이송합니다. 수진이를 들것에 실었어요. 아기도 함께 조심히, 조심히. 민수가 따라갔습니다. 저도 밧줄을 잡았어요. 한국배로 건너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료들이 건너왔어요. 모두 한국 구축함에 올라탔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북한 함정들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다가오지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탔던 잠수함,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선미에서 물이 쏟아져 들어가며 바닷속으로 사라졌어요. 강동무의 무덤이 되는 거였습니다. 민수야, 알아요. 강동무 덕분에 우리가 살았어요. 한국 해군 장교가 다가왔습니다. 탈북자분들이시죠? 네,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힘이 쭉 빠졌어요.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아. 그냥 긴장이 풀려서.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살았어요. 그래, 살았구나.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이었어요. 자유의 나라에서 맞는 첫 아침이었습니다. 한국 구축함은 인천항을 향해 달렸습니다. 오전 6시 30분쯤 됐을 거예요. 의무실에서 수진이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군의관이 아기를 살폈어요. 아기 상태 괜찮습니다. 기적이에요. 정말요? 네. 체중은 2kg 800g. 조금 작지만 건강합니다. 수진이가 아기를 안았어요. 민철이, 우리 손자, 어머니 봐요. 눈 떴어요. 작은 눈이 우리를 봤습니다. 예쁘다, 우리 민철이. 민수가 옆에 앉았어요.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다친 데는? 괜찮습니다. 찰과상이에요. 동료들도 치료받고 있었어요. 통신병 김동무가 화상 치료를 받았죠. 한국 해군 대령이 의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실례합니다. 잠깐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네, 그러세요. 먼저 신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민수가 대답했어요. 저는 리민수 국가보위성 구국 소자였습니다. 이분은 장모님 리명희 노동신문 편집국장이셨고요. 이쪽은 제 아내 박수진 외교부 통역관이었습니다. 대령이 기록했어요. 탈북 사유는 숙청 위기였습니다. 그리고 민수가 제 가방을 가리켰어요. 중요한 증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무슨 증거? 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서류 뭉치와 테이프를 꺼냈어요. 김정일의 처형 명령서와 육성 녹음입니다. 대령의 얼굴이 굳었어요. 이게 진짜입니까? 진짜입니다. 17건의 처형 명령서, 9개의 녹음 테이프, 모두 김정일이 직접 명령한 살인 증거입니다. 이건 대단한 자료네요. 대령이 무전기를 꺼냈어요. 본부, 이쪽 구축함 7번입니다. 긴급 보고 드립니다. 북한 최고 위급 기밀 문서 확보했습니다. 국정원 즉시 대기시켜 주십시오. 오전 9시 인천항에 도착했습니다. 부두엔 이미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검은 정장 입은 남자들, 의료진들.
저분들이 국정원입니다. 구축함에서 내렸어요. 땅을 밟았습니다. 한국 땅. 58년 만에 처음 밟는 자유의 땅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주저앉을 뻔했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수진이는 들것에 실렸습니다. 아기와 함께 구급차로 옮겨졌어요. 인천의료원으로 이송합니다. 저도 따라갈게요. 민수가 구급차에 탔습니다. 국정원 남자가 제게 다가왔어요. 리명희 선생님이시죠? 네. 저는 국정원 북한팀 김 과장입니다. 일단 병원 가셔서 검진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얘기 나누죠. 이 가방은 제가 보관하겠습니다. 안전하게요. 가방을 건넸습니다. 35년의 죄가 들어있는 가방. 병원으로 갔어요. 검진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죠. 오후 2시 국정원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서류들 어떻게 입수하셨습니까? 집 금고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김정일이 처형 집행자들을 감시하기 위해 증거를 보관했던 거예요. 테이프는 같이 있었습니다. 모두 육성 명령입니다. 테이프 하나를 재생했어요. 김정일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리선이를 즉시 제거하라. 김 과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이건 엄청난 자료입니다. 유엔에 제출할 수 있나요? 당연하죠. 이 정도면 북한 정권의 반인도적 범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조사는 5시간 걸렸어요. 저녁 7시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진이 병실로 갔어요. 수진이가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아, 괜찮니? 네. 의사 선생님이 회복 빠르대요. 민수도 있었어요. 장모님, 조사 어땠어요? 다 말했어. 모든 걸 다. 이제 끝난 건가요? 응. 이제 시작이야. 시작이요? 진실을 알리는 시작. 창밖을 봤어요. 인천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자유롭게 켜진 불빛들. 우리 이제 자유야. 수진이가 웃었어요. 네, 어머니. 자유예요. 민철이가 작은 손을 뻗었습니다. 제 손가락을 잡았어요. 민철아, 할머니야. 넌 자유롭게 자랄 거야. 감시 없이, 거짓 없이. 다음 날 우리는 하나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탈북자 정착시설이었죠. 교육을 받기 시작했어요.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법을. 일주일 후 뉴스가 나왔습니다. 북한 김정일 정권의 처형 명령서와 육성 녹음이 공개됐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TV를 봤어요. 우리가 가져온 증거들이 세상에 공개되고 있었습니다. 리명희 선생님 증언에 따르면 제 이름도 나왔어요. 35년간 노동신문에서 일하며 숙청 기사를 작성했던 리명희 씨는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이제 진실이 밝혀지는 거니까. 민철이가 제 무릎에 앉았습니다. 작은 손으로 제 빨간 펜을 만졌어요. 이제 이 펜으로 새로운 걸 쓸 거야, 민철아. 희망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서울 작은 아파트에서 새 삶을 시작했어요. 민수는 탈북자 지원센터에서 일했습니다. 같은 길을 걸을 사람들을 돕는 일이었죠. 수진이는 민철이를 키우며 한국어 선생님이 됐어요. 북한 말투를 고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저는 매일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붉은 만년필을 쥐고 글을 썼어요. 회고록이었습니다. 35년간 제가 지운 것들, 제가 죽인 사람들, 그 진실을 기록했죠. 할머니, 뭐예요? 민철이가 제 무릎에 올라왔어요. 이제 돌이 다 됐습니다. 할머니가 옛날 얘기 쓰는 거야. 왜요? 사람들이 알아야 하니까.
북에 남은 사람들을 위해서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하늘이 파랬어요. 어느 날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리명희 선생님 회고록 출간하고 싶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읽어야 할 책입니다. 책이 나왔습니다. 제목은 붉은 펜의 고백이었어요.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됐죠.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어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도 증언 요청이 왔습니다. 저는 세계에 말했습니다. 김정일의 범죄를, 북한의 진실을, 그리고 1년 후 큰 뉴스가 나왔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정치범 명예복권 결의 1985년 리선이 전 차관 포함 17명. TV를 봤어요. 민수 어머니 이름이 나왔습니다. 민수가 제 옆에 앉았어요. 장모님 어머니가 이제서야 그래 35년 만에 억울함이 풀렸구나. 민수가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어느 따뜻한 봄날 우리 가족은 공원에 갔습니다. 민철이가 뛰어다녔어요. 웃으며 놀았죠. 할머니, 저기 꽃. 예쁘지? 네. 벤치에 앉아 민철이를 봤습니다. 이 아이는 자유롭게 자랄 겁니다. 감시 없이, 거짓 없이, 두려움 없이. 가방에서 붉은 펜을 꺼냈어요. 35년 된 이 펜. 이제 이 펜은 다른 의미가 됐습니다. 죽음이 아닌 생명을, 거짓이 아닌 진실을 쓰는 펜. 어머니, 뭐 생각하세요? 수진이가 물었어요. 앞으로 할 일 생각해. 아직 북에 수천 명이 남아있잖아. 진실 모르고 사는 사람들. 어머니가 그들에게 희망이에요. 아니야. 민철이 같은 아이들이 희망이지. 자유롭게 자라는 이 아이들이.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언젠가 북의 하늘도 이렇게 맑아질 거라 믿습니다. 그날을 위해 저는 계속 쓸 겁니다. 붉은 펜을 쥐고 진실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건 이 가족의 선택이 옳았을까요? 여러분은 어느 지역에서 살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